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22번의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차항계수가 K인 1인 3차함수 fx가 정수가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K가 존재하지 않을 때, 또한 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 F8의 값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당시에 되게 오답률이 높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되게 신기한 게 푸는 사람에 따라서 체감 난이도의 편차가 되게 큽니다. 왜냐면은 개형이 어쩌면 이게 개형 추론 문제인데 이게 바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본 사람들은 좀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한 10분 안쪽에 해결을 했지만 찾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 그 자리에서 해결 못했고 그랬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처음 보는 문제, 사실 이게 되게 낯선 스타일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낯선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저는 이거랑 개인적으로 되게 비슷한 문제가 2011학년도 수능 가형의 24번 4차 함수 개형 추론 문제가 되게 이 문제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문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당시에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거랑 이 문제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문제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가 되게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난감했어요. 물론 이 문제는 되게 특이한 게 여러 가지가 섞였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 해부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봤다는 전제하에서 이 문제에서 가장 특징적인 포인트가 뭐냐? 이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에 보호냐면은 이 f라는 함수 안에 정수를 대입했을 때 이 값이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학생들이 문제의 구조만 가지고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것까지는 가능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막힌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되게 아까 특이하다고 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올드 패션한 3차 함수의 개형 추론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감별한 게 뭐였냐? fx가 극점이 있나? 이걸 먼저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극점이 있니 없니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이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는 걸 알 수 있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런 거예요. f'x는 3x제곱,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3인 2차 함수입니다. 따라서 개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랬냐? 이 y는 f'x라는 함수가 x축이 이렇게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왜냐?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을 지나고 또 x가 4분의 1일 때 함수값이 음수니까. 따라서 fx는 무조건 극점을 2개 갖습니다. 그리고 22번 문제에서 극점 2개를 갖는다는 걸 그냥 준 것은 이 문제는 극점의 유무를 가지고 뭔가 하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이 문제를 여기까지만 생각했으면 약간 힘듭니다. 좀 더 집요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는 f 자체보다는 f 정수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쌤 뭐가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fx가 가령 이렇다고 합시다. 이 fx는 실수 전체 범위에서는 부호가 3번 바뀝니다. 그런데 정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2에서 3으로 갈 때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한 번만 변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요거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의 값도
중요하지만 요거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F'0이 음수구나. 이거를 신경 써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이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쨌건 정보량이 부족한 3차 함수를 추론을 해야 돼요. 다항 함수. 어쨌건 뭐 3차든 4차든 우리가 앞으로. 그럴 때 정보량이 없으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보편적인 특징을 가져야 된다. 여기 주목을 해야 돼요.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의 보편적인 특징, 부호와 관련해서는 이거죠. 그러니까 f의 정수의 부호만 나열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x의 그럼 이제 f 안에 절대값이 되게 큰 음의 정수를 대입했다 합시다. 가령 뭐 마이너스 10조를 대입했으면은 부호가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특정 지점에서는 계속 부호가 음수입니다. fx가 뭐든 간에 3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x에 엄청 큰 자연수, 가령 뭐 10조를 대입했다 해봐요. 그러면은 부호가 양수입니다. 당연히 이 친구도. 이런 양상은 fx가 어떤 함수든 간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기만 하면은 공통으로 가는 성질입니다. 자, 그쵸? 자, 그럼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방향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x를 점점 작은 수를 대입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계속 플러스일 수는 없어요. 왜냐? 마이너스가 연달아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한 칸씩 정수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씩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했을 때 반드시 플러스가 아니게 되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그 최초의 순간을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플러스가 될 수 없으니까 가능한 거는 0이거나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바로 얘가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안 되죠?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얘가 이웃한 두 칸끼리 정수에서의 부호가 곱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조건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플러스에서 바로 마이너스가 될 수 없고 0을 한번 거쳐야 돼요. 이렇게 연착륙을 한번 해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뭐가 될 수 있냐? 자, 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는 마이너스가 될 수 없고 0이 되거나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얘가 적합할지 얘가 적합할지 확인을 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입시에서의 수학 문제를 잘 풀 때, 잘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수능 수학 혹은 논술 수학 이들은 다 똑같아요. 수학 문제는 가지고 있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요 세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호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수학 문제를 되게 잘 풀게 됩니다. 무슨 소리 하고 싶냐면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개형 양상이 어떻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갔어요. 처음에 이제 0을 거쳤죠? 그랬다가 0에서 다음에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 한번 이렇게 거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음수가 된 지점 없이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함수 fx는 우리가 아까 뭘 확인했냐면은 극대랑 극소를 반드시 갖습니다. 따라서 얘든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이 첫 번째가 0인 걸 하는 과정에서, 자, 이 발견적 추론 과정에서 우리가 뭘 확인했냐? 플러스 다음에 0을 거쳐야 한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 플러스가 있으면은 바로 마이너스일 수가 없고 0을 한번 갖춰야 돼요. 마찬가지로 플러스일 때 0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후가 문제죠. 다음 정수에서 얘가 음수가 되니까 모순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음수니까 모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과정이 뭐냐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평가원 기출 중에 뭐가 있냐면은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21번 가형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fx가 x-t를 인수를 몇 개를 갖냐고 대충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문제를 처음에 풀었을 때 우리가 한 게 뭐였냐면은 처음에 이런 발견적 추론 과정을 거쳐가지고 시행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때 우리가 처음 시행해서 얻었던 결론을 가지고 다음번 시행에서 규칙성을 찾는 거를 빠르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평가원에 자주 나온 고난도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갖춰야 될 생각이에요. 따라서 우린 여기까지 했습니다. 영이 2개는 와야 합니다. 자, 이 이유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0이 2개만 오고 마이너스가 가도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0이 3개를 가고 마이너스가 계속 연달아 있어도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부호의 나열이 이 둘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학생들, 대부분이라 좀 그런가요? 한 어느 정도 그래도 상위권 학생들은 현장에서 이것까지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사실 0이 되는 게 3개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이웃한 정수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얘는 f 정수가 0인 정수가 2개란 얘기지 실근이 2개인지는 몰라요. 왜냐면은 실근 중 하나가 정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거인지를 감별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만약에 얘다 그러면은 얘가 실근이 2개인지 3개인지를 감별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일련의 과정들이 되게 수월합니다. 왜 수월하냐? 제가 아까 뭘 확인했죠? 지워버렸는데 쟤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어요. 뭔 소리냐 이런 거예요. 가령 밑에 게 답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fx의 개형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이렇게 되고 얘들이 이웃한 정수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m 더하기 1, m 더하기 2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제가 뭐라 했죠? f'0이 음수라고요. 자, fx에 정수를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f'x에 정수를 대입했을 때 미분계수가 양수인 점이, 정수인 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거예요. 자, 이런 거 다 대입을 해도 미분계수가 양수죠. 여기 다 대입을 해도 미분계수가 양수죠. 미분계수가 음수인 정수가 얘밖에 없어요. 따라서 그냥 얘가 0이고 너가 1, 너가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아랫집인 경우에는 fx가 확정이 됩니다. 바로. 그리고 우리는 경험상 이러면은 얘가 답이 아니라고 좀 짬이 쌓이면 알 수 있어요. 왜냐? 만약에 이게 확정됐으면은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f' 마이너스 4분의 1이 음수다. f' 4분의 1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f' 4분의 1은 내가 값을 정해주지 않고 부호만 줬는데 f' 마이너스 4분의 1은 실제로 부호만 준 게 아니라 값을 준 거잖아. 근데 2단계에서 이미 결정됐으면은 저걸 쓸 이유가 없으니까 만약에 이게 답이라면 문제가 좀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란 거를 우리가 guess를 할 수 있고 대입해보면 확인할 수 있죠. 왜냐? f'x가 뭐예요? 3x제곱 마이너스 1인데 대입해보면 바로 아니죠. 따라서 fx가 정수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게 3개인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이게 답입니다. 근데 이게 답인 상황은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중근을 갖거나 중근을 갖지 않는 경우.
중근을 갖는 경우면은 둘 중 하나겠죠? 이 둘 중 하나일 건데 둘 중 하나 중에 뭐인지 생각하는 것도 되게 쉽습니다. 왜냐 아까랑 마찬가지 똑같아요. F에 0을 넣었을 때 미분계수가 음수인 점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근데 얘는 보면 알겠지만 양수, 계속 양수죠? 0입니다. 그 다음 다 양수예요. 아, 얘가 이래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0이고 양수고 양수예요. 따라서 F'0이 음수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근을 간다는 건 바로 기각이죠. 따라서 fx는 개형이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F'0이 음수기 때문에 이제 생략할게요. 너가 0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너가 0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뭐예요? fx가 x 더하기 1에 x에 x 마이너스 x1이고 x1은 0과 1 사이. 자, 이 경우는 뭐예요? fx가 x에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x2 x2가 이렇죠. 둘 중 하나가 답인데 뭐가 답인지는 이제 요거 가지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 그쵸? 그러면은 이제 이게 x1에 대한 1차 방정식이고 이게 x2에 대한 1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풀었을 때 x1이 이 사이에 있는지 x2가 이 사이에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답인지도 알 수 있고 계산할 수도 있죠. 계산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